안녕하십니까. 국가핵융합연구소 최용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실리콘 카바이드 초정밀 연마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iC로 플라즈마를 연마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 보정 가공 기술이 되겠고요. 진공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원자층 수준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창의융합과제라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출연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미션은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플라즈마로, 특히 대기압 플라즈마로 실리콘 카바이드를 가공할 수 있을지 저희가 2016년도에 기초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 IBF라 그래서 아이언빔 피겨링 장치가 있습니다. 진공에서 이온빔을 이용을 해서 물체를 가공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 IBF는 보통 외국 업체가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가공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IBF용 이온빔 소스를 만드는 일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IBF용 아이온 소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ICP 플라즈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두었습니다. 저희는 이때 당시에 새로운 플라즈마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ECR 이온 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16년도에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압 플라즈마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매우 단단한 소재로 일반적인 대기압 플라즈마 가지고는 가공, 애칭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넓은 면적에서 방전된 플라즈마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BF용 이온 소스 같은 경우에는 ECR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IBF에 적용하려고 보니 기존의 ICP보다 더 좋게 개발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IBF를 국산화할 게 아니고 기존의 IBF가 갖지 못하는 새로운 특징을 가진 기술을 개발을 해보자. 그렇다 그러면 거의 SiC를 원자 수준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개발을 했던 새로운 형태의 대기압 플라즈마 소스를 가지고 6축 로봇에 장착을 하여 SiC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파일럿 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SiC, 실리콘 카바이드를 원자층으로 연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파일럿 머신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를 상업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대기압 연마기 상용 모델이 되겠고 아래쪽 그림이 진공 연마기 상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창의융합과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국가핵융합연구소 그리고 한국해양과학원이 모여서 자유형상 초정밀 강압계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발 목표는 600파이, 600mm급 초정밀 자유형상 강압계의 상용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부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술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연마기술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3세부인 해양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학계를 설계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표면 처리하고 가공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천문 위성 광학계를 국산화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차세대 해양 관측 위성의 광학계로 적용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자는 과제 책임자는 최용섭, 제가 진행을 했고요. 저 외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모여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허 정보로는 등록된 특허, 주요한 특허가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영 면방전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한 점상식각 모듈 및 점상식각 모듈의 식각 프로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허는 원자층 연마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연마 장치가 되겠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은 이 특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영 명반종 플라즈마 장치하고 원자층 연마 방법 및 이를 위한 연마 장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 플라즈마 연마 가공기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에서는 측정기를 개발을 해서 SiC 거울의 형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원했던 SiC 타겟의 형상이 있을 겁니다. 그 형상대로 가공이 됐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만든 상하 플라즈마 연마기를 가지고 보정 가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정이 정확해야 가공도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목표는 600바이급의 대기압 플라즈마 피겨링, 앰모스페릭 플라즈마 피겨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6축 로봇에 새롭게 개발한 상하 플라즈마 소스를 달고 SiC 시편을 가공하고 있는 데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피겨링 툴, 상하 플라즈마 소스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상하 플라즈마 그 피겨링 툴의 그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모식도가 되고 실제로 방전되고 있는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공정 조건, 특히 이제 플로린 계열 가스를 써서 실리콘 SiC를 이제 연마를 하게 되는데 재현성 있게 가공이 돼야 이것을 가공 툴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교하게 재현성 있게 가공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도 출판을 했고요. 관련 특허도 2건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국제 특허도 이제 출원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압 플라즈마로 실리콘 카바이드 표면 자체의 거칠기를 개선한 획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 전에 0.749 나노메타의 표면 거칠기를 가지고 있던 시편을 이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가공을 했을 때 표면 거칠기가 0.568로 오히려 0.2나노미터 정도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플라즈마로 뭔가를 식각을 하게 되면 표면은 거칠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표면 거칠기를 개선했다라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표면을 세정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화를 이용을 해서 표면을 개선을 하는 그런 공정 기술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스를 가지고 상하 플라즈마 정밀 식각 기술을 위한 상용 머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KBSI하고 NFR이라는 글자를 실제로 새기고 가공 전에 이제 측정을 하고 가공 후에 측정을 해서 측정 기술과 가공 기술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이제 올해는 기술 이전을 하고 상업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한 기술은 원자층 연마 가공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아이언빔 피겨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높은 아이언빔을 이용을 해서 표면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이 실리콘 카바이드의 원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높은 에너지의 이온빔으로 때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원자들이 부서져 나가게 됩니다. 빨간색 선이 저희가 원하는 타겟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연마 공정을 통해서 가공을 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언빔으로 가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표면 거칠기가 개선이 되지만 원자 수준에서 보면 오히려 표면 거칠기가 늘어나는 형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논문에서도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수준에서 거칠어진 게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느냐? 대부분의 광학계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아주 짧아지는 초정밀 광학계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러면 아이언빔으로 연마를 할 때 높은 에너지로 때리지 말고 원자 한 층 한 층씩 벗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깨끗한 면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가능한지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ICP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이제 리모트로 플라즈마를 켜서 레디칼만, 그러니까 이제 그 활성종만을 이용을 해서 애칭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과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층으로 연마를 하려고 하면 실리콘만을 먼저 떼내고 그 다음에 카본만을 떼내고 이런 공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실리콘을 애칭하는 애천트가 카본도 같이 애칭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토믹 레이어 애칭, 원자층 연마 공정을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공정을 개발을 해서 거의 원자층 연마 수준과 유사한 공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ALE, 아토믹 레이어 애칭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했던 샘플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표면 거칠기가 0.2나노 이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상용 모델로 개발한 장비가 되겠고요. 안쪽에 보이시는 것이 그 ALE 프로세스를 위한 이온빔 소스가 되겠습니다. 이 초정밀 연마형 플라즈마 발생원을 개발을 해서 관련 특허도 이제 등록이 되었고 관련 논문도 SCI 저널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아마 SiC를 원자층으로 시각하는 원리를 구현을 하고 이를 이용한 가공기를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0년도에는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상업화를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권리성 및 기술성 및 권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플라즈마로 정밀 연마하는 최초의 장비가 되겠고 기계적 충격에 의한 하부 원자층 배열 손상이 없는 기술이 됩니다. 또 매우 정밀한 가공이 가능한데 단점이라고 하면 정밀한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속 밸브를 개발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 ALD 쪽에서는 그런 밸브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밸브를 적용하는 것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는 가공을 위한 안정적 플라즈마 발생원 개발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카피할 수 없는 기술이 되겠고요. 회피 설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원천성이 매우 높은 기술이고 또 특허 등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회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대체 기술이 존재하는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가속기형 초정밀 거울 가공 기술이 있습니다. 주로 실리콘 위주의 기술인데요. 1m 정도 되는 실리콘을 표면 거칠기를 0.05나노미터까지 가공하는 기술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0.05나노 수준까지 가려면 정밀한 측정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초정밀 측정 기술과 결합할 경우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성 및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표면 처리 시장은 매년 12% 이상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초정밀 플라즈마 연마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사업화 목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정밀 가공의 경우 정밀 측정과 연계되어서 사업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초정밀 측정과 연계된 보정 가공 연마기로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플라즈마 초정밀 가공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는 반도체 장비 부품용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장비도 점점점 고도화돼 가는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도 초정밀 표면 연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향후에 우주산업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SiC 부품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 경우에 초정밀 가공기로 상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아주 첨단의 기술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현재 시장에서는 필요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산업 시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매우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